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그 사람이 사실은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때 저는 꿈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 화려한 호텔에 발을 들인 제가 하필 그 원수의 아들과 사랑에 빠지고 말 줄은 몰랐어요. 사랑에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고 만 죄로 저는 사랑과 복수 사이에서 끝내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았어야 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칼을 들었어야 했을까요? 지금부터 원수의 아들을 사랑하고 만한 여인의 모질고도 애절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서지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32, 도심 한복판의 화려한 특급 호텔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원이에요. 겉으로는 그저 성실한 호텔리어로 보였겠으나 제 가슴 속에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시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이 호텔에 들어온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오래도록 벼려온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였어요. 10여 년 전 더없이 자상하던 제 아버지는 이 호텔 그룹의 회장에게 횡령이라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모든 것을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회사에서 하루아침에 죄인으로 내몰린 아버지는 끝내 억울함을 풀지 못한 채 세상을 등지고 마셨어요. 자상하던 아버지가 차디찬 죽음으로 돌아오던 그날,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 속에서 어린 나이에 홀로 남겨지고 말았습니다. 그 모진 일을 겪으며 저는 언젠가 반드시 그 진실을 밝혀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리라 이를 악물었습니다. 긴 세월 신분을 감추고 준비한 끝에 저는 마침내 원수가 군림하는 이 호텔에 발을 들이게 되었어요.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그 로비에 처음 섰을 때 저는 차오르는 복수심의 손끝이 가늘게 떨려왔습니다. 언젠가 이곳의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은 그 회장 앞에 진실을 들이밀고야 말리라. 저는 매일같이 그 다짐을 되새기며 이를 악물었어요. 이 눈부신 곳이 제 아버지를 짓밟고 세운 곳이라 생각하니 저는 그 화려함이 역겹게 느껴지기만 했어요.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과 값비싼 장식들 하나하나가 제게는 아버지의 억울한 눈물 위에 쌓아 올린 거짓된 영화로만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호텔 연회장에서 열린 큰 행사를 준비하던 중에 저는 한 남자와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훤칠한 키에 단정한 정장을 차려입은 그 남자는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예의 바른 미소를 건네는 사람이었어요. 직원들에게조차 늘 다정하게 안부를 묻고 작은 수고까지 챙기는 그 모습에 저는 어느새 그에게 옅은 호감을 품게 되었습니다. 차가운 권력자들만 보아온 제게 낮은 자리의 사람에게까지 허리를 숙이는 그 사람의 모습은 어딘가 낯설고도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김성진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이 호텔의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어요.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 다정한 남자가 제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사람이 되리라고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가 끝나갈 무렵 무거운 짐을 나르다 휘청이는 저를 그 사람이 가만히 붙잡아주면서 우리의 인연은 비로소 시작되고 말았어요. 휘청이는 저를 붙잡아준 그 사람의 손길은 뜻밖에도 더없이 조심스럽고 따뜻했습니다. 괜찮으냐 묻는 그 나직한 목소리에 저는 어쩐 일인지 가슴 한구석이 잔잔하게 일렁이는 것을 느끼고 있었어요. 황급히 몸을 추스르며 고개를 숙이는 제게 그 사람은 무리하지 말라며 따뜻한 미소를 건네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호텔 안에서 그 사람과 마주치는 일이 잦아지면서 저는 자꾸만 그의 다정함에 눈길이 머물렀어요. 그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늘 직원 하나하나를 살뜰히 챙기며 누구도 함부로 대하는 법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권세를 가진 자리에 있으면서도 거만함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에 저는 점차 마음이 기울어 가고 있었어요. 복수만을 가슴에 품고 살아온 메마른 제 마음에 그 사람의 다정함이 봄볕처럼 스며드는 것을 저는 미처 막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인가는 늦은 밤까지 홀로 남아 일하던 제게 그 사람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말없이 건네주고 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그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저는 오랜만에 느껴보는 누군가의 온기에 코끝이 시큰해졌습니다. 홀로 복수를 벼리며 모질게 살아온 세월 동안 저는 단 한 번도 이런 따스함을 허락받은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잃은 뒤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못하고 살아온 제게 그 작은 온기 하나가 무너진 둑처럼 가슴을 뒤흔들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가슴속에 시퍼렇게 벼려둔 칼날이 자꾸만 무뎌지는 것만 같아 두려웠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호텔에 들어온 제가 한가로이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저는 모질게 스스로를 다그쳤어요. 허나 그 사람이 건네는 따뜻한 눈빛과 말 한마디는 메마른 제 마음을 자꾸만 흔들어 놓았습니다. 어느 비오는 저녁 우산이 없어 호텔 처마 밑에서 발을 동동 구르던 제게 그 사람이 말없이 다가와 우산을 씌워주었어요. 좁은 우산 아래 어깨가 맞닿을 듯 가까이 서자 저는 그 사람의 옅은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 심장이 거세게 뛰고 말았습니다. 빗소리 가득한 그 길을 나란히 걸으며 우리는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나 어쩐지 마음만은 가만히 포개지는 듯 했어요. 그 사람이 제 집 앞까지 데려다주고 돌아서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이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이미 그 사람을 향해 기울어가는 제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복수와 사랑이라는 결코 함께 갈 수 없는 두 갈래 길 앞에서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설레다가도 이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겹쳐 떠올라 저는 죄스러움에 가슴을 쳤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직접 주관하는 큰 행사에 차출되어 그의 집무실에 들어서면서 저는 뜻밖의 광경과 마주하고 말았어요. 회장의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벽면 가득 걸린 화려한 사진들 앞에서 그만 숨이 멎고 말았습니다. 번쩍이는 트로피와 사진들 한가운데 10여 년 전 제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아세운 뒤로 이 호텔에서 처음으로 코앞에서 마주한 그 회장의 얼굴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머리가 희끗해졌어도 제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던 그 차갑고 오만한 눈매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였습니다. 원수의 얼굴을 코앞에서 마주한 순간 저는 끓어오르는 증오의 손끝이 부들부들 떨려와 가까스로 정신을 붙들었어요. 행여 제 흔들리는 눈빛을 들킬세라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맡은 일을 서둘러 마치고 그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와 벽에 등을 기댄 채 저는 한참이나 거친 숨을 몰아쉬며 차오르는 눈물을 애써 삼켰어요. 잊고 지내려 했던 복수심이 그 얼굴 하나로 다시 활활 되살아나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모질게 다잡으려 애를 썼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에서 걸어오던 김성진이
창백하게 굳어있는 제 얼굴을 보고 걱정스레 다가왔어요. 어디 아픈 것이냐 묻는 그 다정한 목소리에 저는 애써 괜찮은 척 미소를 지어 보였으나 끝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아 조용한 휴게실로 데려가 주었어요. 마주 앉은 그 사람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제 손을 가만히 쥐어주자 차갑게 식어 있던 제 손에 그의 온기가 천천히 스며들었습니다. 말없이 제 손을 감싼 그 큰 손의 온기에 저는 무너지듯 그 사람 앞에서 참아온 눈물을 쏟아냈어요. 연유도 묻지 않고 그저 곁에서 제 등을 토닥여주는 그 사람의 다정함에 저는 복수도 증오도 잠시 잊은 채 그 품에 기대고 싶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부쩍 저를 마음에 두고 살뜰히 챙기기 시작했고 저 또한 그 마음을 더는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갈수록 우리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다 못할 뜨거운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일을 마치고 함께 호텔을 나서던 우리는 인적 없는 정원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걸음을 멈추고 마주 섰어요. 달빛 아래 저를 가만히 내려다보는 그 사람의 깊은 눈빛에 저는 온몸의 피가 뜨겁게 달아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사람의 손이 제 뺨을 천천히 감싸오자 저는 차마 피하지도 다가서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서 있었어요. 서로의 숨결이 닿을 만큼 가까워진 그 거리에서 저는 복수도 원한도 모두 잊은 채 그저 그 사람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제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번개처럼 머릿속을 스치며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리고 말았어요. 이 사람에게 마음을 주어서는 안 된다며 저는 황급히 그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 사람의 손길을 뿌리치고 도망쳐온 그날 밤 저는 텅 빈 방에 홀로 앉아 밤새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사람 앞에만 서면 복수심도 원한도 모두 녹아내리는 제 자신이 저는 너무도 한심하고 두려웠어요.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러 온 제가 하필 그 원수의 호텔에서 사랑에 빠지다니 이 무슨 기막힌 운명인가 싶었습니다. 밤새 뒤척이며 마음을 다잡은 저는 다시는 그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으리라 모질게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이튿날 일부러 그 사람을 피해 다니는 제게 김성진은 영문을 몰라 서운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제 일로 제가 불편했다면 미안하다며 진심으로 사과하는 그 사람의 모습에 저는 도리어 가슴이 미어졌어요. 잘못한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원수의 아들인 줄도 모르고 마음을 준 저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며칠을 애써 거리를 두면서도 저는 자꾸만 그 사람의 다정한 눈빛이 떠올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호텔에 큰 사고가 터져 늦은 밤까지 함께 수습하던 우리는 지친 몸을 이끌고 옥상에 올라 잠시 바람을 쐬게 되었습니다. 도심의 화려한 야경이 발 아래 펼쳐진 그 옥상에서 그 사람은 마침내 제게 마음을 고백하고 말았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 저를 마음에 두었노라며 부디 자신의 사람이 되어 달라는 그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가슴이 터질 듯 벅차올랐습니다.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이 이미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진 저는 끝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사람이 환희에 찬 얼굴로 저를 끌어안자 저는 그 따뜻하고 단단한 품에 안겨 잠시 모든 것을 잊었습니다. 밤바람에 실려오는 그 사람의 채취와 귓가에 닿는 거친 숨결에
저는 온몸이 나른하게 풀어지는 것을 느끼고 말았어요. 제 허리를 감싼 그 사람의 팔에 힘이 들어갈수록 저는 그 품에서 헤어나고 싶지 않다는 위험한 마음에 휩싸였습니다. 서로를 끌어안은 두 사람의 그림자가 달빛 아래 하나로 포개지던 그 밤, 우리는 마침내 연인이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남들의 눈을 피해 은밀하고도 달콤한 시간을 함께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있는 동안만큼은 저는 복수도 원한도 모두 잊은 채 평범한 한 여인으로 사랑받고 싶었어요. 허나 그 달콤함이 깊어질수록 가슴 한구석에 묻어둔 복수심은 도리어 무거운 죄책감이 되어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 사랑이 거짓 위에 쌓은 모래성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차마 그 사람의 손을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 사람의 다정한 입맞춤이 깊어질수록 저는 행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거짓이 언젠가 우리를 집어삼킬 것만 같아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저를 자신의 본가로 데려가겠다며 건넨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저를 본가로 데려가겠다는 그 사람의 말에 저는 반가움보다 알 수 없는 불안에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이제 막 사랑을 시작한 연인을 부모께 소개하려는 그 사람의 진심을 저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다만 그 사람의 집안이 어떤 곳인지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저는 막연한 불안을 안고 그 본가로 향했습니다. 높은 담장에 둘러싸인 그 으리으리한 저택 앞에 서자 저는 어쩐지 가슴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것을 느꼈어요. 그 사람의 손에 이끌려 화려한 거실로 들어선 순간 저는 마주 앉은 그 집 어른의 얼굴을 보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저를 맞이하는 그 노신사가 다름 아닌 제 아버지를 파멸로 몰아넣은 바로 그 회장이었던 것이에요. 집무실벽 사진으로만 보던 그 원수가 이제 제 연인의 아버지라는 이름으로 제 눈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며 저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거센 충격에 휩싸였어요. 세상 누구보다 다정한 그 사람이 하필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원수의 아들이었다니 저는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한 저를 그 사람이 다정하게 부축하며 아버지께 저를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그 사람의 말에 회장은 흡족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원수가 제게 건네는 그 인자한 척하는 미소가 저는 소름이 끼치도록 역겹고 또 두려웠어요. 이 사람이 10여 년 전 제 아버지를 죄인으로 몰아 죽음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그는 까맣게 모른 채였습니다. 저는 끓어오르는 증오를 가까스로 억누른 채 떨리는 손으로 그 원수에게 공손히 인사를 올려야 했어요. 원수의 집 거실에 앉아 그 일가와 화기애애하게 담소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제게는 지옥과도 같은 고문이었습니다. 식사 자리 내내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아버지가 제 원수라는 이 기막힌 운명에 속으로 피눈물을 삼키고 또 삼켰어요. 그 사람이 다정하게 제 곁을 챙길 때마다 저는 그 다정함이 도리어 비수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파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랑을 계속 이어가야 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끝내고 복수를 택해야 할지 저는 그 자리에서 수만 번을 갈등했어요. 겨우 그 저택을 빠져나와 홀로 밤길을 걷는 동안 저는 차오르는 눈물을 주체하지 못한 채 소리 죽여 흐느꼈습니다.
하필 원수의 아들을 사랑하게 만든 그 잔인한 운명이 저는 너무도 원망스러워 하늘을 올려다보며 통곡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다정하게 제 어깨를 감싸는 그 사람의 손길이 그날따라 천근의 무게로 저를 짓눌러 왔어요.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평생을 벼려온 복수와 이제 막 피어난 사랑 사이에서 갈갈이 찢기고 말았습니다. 원수의 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저는 며칠을 알아눕다시피 하며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 사람을 떠올리면 가슴이 설레다가도 곧 그 아버지의 얼굴이 겹쳐 떠올라 저는 증오와 사랑 사이에서 미쳐갈 것만 같았어요. 평생을 오직 복수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제가 그 원수의 핏줄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이 괴로웠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토록 모진 갈등에 시달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저는 수없이 자신을 책망했어요. 며칠 만에 저를 찾아온 그 사람은 헬쑥해진 제 얼굴을 보고는 무슨 일이 있느냐며 애가 타게 제 손을 붙들었습니다. 아무 영문도 모른 채 그저 저를 걱정하는 그 다정한 눈빛을 마주하자 저는 차오르는 죄책감에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은 아무 죄도 없이 그저 저를 사랑할 뿐인데 제가 품은 복수심이 결국 이 사람마저 불행하게 만들 것만 같았습니다. 그 사람의 따뜻한 품에 안겨 있으면서도 저는 이 사랑이 끝내 비극으로 치달으리라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아버지의 누명에 관한 진실을 캐기 위해 오래도록 연락해온 옛 조력자를 은밀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을 함께 파헤쳐온 그 사람은 10여 년 전 그 사건의 새로운 단서를 손에 넣었다며 무거운 얼굴로 입을 열었어요. 회장이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울 당시 그 곁에서 모든 일을 도운 측근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측근만 찾아내 입을 열게 한다면 10여 년을 묻혀있던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 증거를 얻을 수 있다 했어요. 마침내 복수의 실마리가 손에 잡히자 저는 한동안 잊고 지내던 그 시퍼런 칼날이 다시 가슴 속에서 곤두서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랑을 지키려 진실을 외면할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의 한을 풀기 위해 그 사람마저 등질 것인가 저는 또다시 모진 갈림길에 서고 말았어요. 며칠을 고심하던 끝에 저는 결국 아버지의 한을 풀어드리는 것이 자식된 도리라 여기며 복수를 택하기로 모질게 마음먹었습니다. 설령 그 사람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일을 더는 미룰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슴 깊이 묻어둔 채 저는 회장의 측근을 찾아내기 위해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그 사람을 이용해 회장 일가의 정보를 캐내야 한다는 잔인한 현실 앞에 저는 몸서리쳤어요. 순수하게 저를 사랑하는 그 사람을 복수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죄책감에 저는 밤마다 베갯니들 적시며 괴로워했습니다. 허나 이미 칼을 빼어든 이상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며 흔들리는 마음을 모질게 다잡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사람이 제게 뜻밖의 말을 꺼내면서 저는 또 한 번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떨리는 목소리로 꺼낸 뜻밖의 말은 머지않아 저와 혼인하고 싶다는 진지한 청혼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으니 부디 자신의 아내가 되어달라는 그 간곡한 말에 저는 기쁨이 아니라 칼에 베인 듯한 통증을 느꼈어요. 원수의 며느리가 되라는 그 말이 제게는
아버지를 2번 죽이는 잔인한 운명처럼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차마 그 자리에서 답을 하지 못한 채 저는 생각할 시간을 달라며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그 청을 미루었어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사랑하는 사람의 청혼 앞에서 도리어 피눈물을 쏟아야 하는 제 처지가 너무도 비참하여 오열했습니다. 이 사람과 혼인해 평범한 행복을 누리고 싶은 마음과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사명이 제 안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어요. 만일 제가 이 청혼을 받아들인다면 저는 영영 복수를 포기한 채 원수의 핏줄로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허나 복수를 택한다면 저는 이 세상에 둘도 없이 다정한 그 사람을 제 손으로 파멸시켜야만 했어요. 어느 쪽을 택하든 제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그 잔인한 갈림길 앞에서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 사람의 다정한 청혼이 제게는 도리어 가장 잔인한 형벌이 되어 저는 사랑받을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가라앉는 듯 했어요. 그러던 중 옛 조력자에게서 회장의 측근이 머무는 곳을 마침내 알아냈다는 연락이 닿아왔어요. 그 측근만 만나 입을 열게 한다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흔들리던 마음을 다잡고 복수의 길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그 측근에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회장 일가의 깊숙한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그 정보를 얻을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람이라는 사실에 저는 몸서리쳤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복수의 도구로 삼아야 한다는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저는 인간으로서 마지막 양심마저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럼에도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리면 저는 이 모진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청혼을 받아들이는 척하며 그 일가의 신뢰를 얻기 위한 위험한 연기를 시작하고 말았어요. 제 거짓된 승낙에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그 사람을 보며 저는 죄책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사람이 기쁨에 겨워 저를 끌어안을 때마다 저는 그를 속이고 있다는 자책에 차마 그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어요. 원수의 집안 깊숙이 발을 들이며 저는 회장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조금씩 그 일가의 신뢰를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가면을 쓴 채 복수를 향해 나아가는 제 자신이 저는 때때로 소름 끼치도록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의 서재에서 뜻밖의 문서 한 장을 발견하면서 저는 온몸이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회장의 서재에서 우연히 펼쳐든 그 문서에는 10여 년 전 아버지의 사건과 관련된 은밀한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를 넘기던 저는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운 정황이 그 안에 어렴풋이 적혀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여 저는 그 측근을 직접 찾아내 자백을 받아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 문서의 내용을 몰래 옮겨 적은 뒤 행여 들킬세라 서둘러 서재를 빠져나왔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사람의 곁에서 다정한 약혼녀를 연기하며 회장 일가의 일정과 비밀을 하나씩 캐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하게 저를 믿고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 사람을 이용할 때마다 저는 양심이 갈갈이 찢기는 듯한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 사람은 제가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저와의 혼인을 준비하며 더없이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저를 위해 작은 것 하나까지 살뜰히 챙길 때마다 저는 차라리 이 모든 것을 멈추고 싶다는 마음에 흔들렸어요. 허나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설 때면
저는 다시금 모질게 마음을 다잡으며 복수의 칼을 갈았습니다. 마침내 저는 옛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회장의 측근이 머문다는 외딴 요양원의 위치를 알아내고야 말았어요. 그 측근은 오래전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등지듯 그곳에 숨어 지내고 있었으나 아직 정신만은 또렷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측근을 만나 10여 년 전의 진실을 듣기 위해 은밀히 그 요양원으로 향했어요. 오랜 세월 죄책감에 시달려온 그 측근은 뜻밖에도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고는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회장의 지시로 아버지에게 누명을 씌우는 일에 가담했음을 그 측근은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았어요. 회장이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고 회사를 차지하기 위해 멀쩡한 사람을 횡령범으로 조작했다는 그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끝내 누명을 벗지 못하고 눈을 감던 그 억울한 죽음의 뒤에 그토록 추악한 음모가 숨어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평생 가슴에 묻어둔 죄를 고백하며 그 측근은 모든 것을 증언하겠노라 어렵게 약속해 주었어요. 마침내 아버지의 누명을 벗길 결정적 증거를 손에 넣게 되자 저는 10여 년 묵은 한이 풀릴 길이 보여 오열했습니다. 다만 이 증거를 세상에 드러내는 순간 그 사람의 아버지인 회장은 파멸할 것이요. 그 사람 또한 무너질 것이 분명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제 손으로 파멸시켜야 하는 그 잔인한 현실 앞에서 저는 또다시 깊은 갈등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진실을 손에 쥔 이상 저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고 말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은밀히 움직이는 것을 눈치챈 그 사람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무언가를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무언가를 캐묻는 그 사람의 진지한 눈빛 앞에서 저는 행여 모든 것이 들통날까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요즘 들어 제가 무언가를 숨기는 듯하다며 혹시 말 못할 고민이 있는 것이냐 묻는 그 사람의 목소리에는 깊은 걱정이 배어 있었어요. 차마 진실을 말할 수 없던 저는 그저 혼인을 앞두고 마음이 복잡할 뿐이라며 애써 둘러댔습니다. 그 사람은 더 캐묻지 않은 채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이 곁을 지킬 터이니 혼자 끙끙대지 말라며 저를 다정하게 다독여 주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향한 믿음을 거두지 않는 그 사람의 모습에 저는 도리어 가슴이 미어져 차마 그 눈을 마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그 사람과 단둘이 있던 자리에서 10여 년 전 그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슬며시 꺼내보았어요. 회장이 과거 한 직원에게 누명을 씌운 일을 아느냐 떠보는 제 말에 그 사람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도 어릴 적 그 일을 어렴풋이 전해 들었으나 아버지가 억울하게 모함당한 직원을 도리어 도와주려 했다고만 알고 있었어요. 회장이 그 사건의 진짜 가해자라는 것을 그 사람은 꿈에도 모른 채 도리어 아버지를 의로운 사람으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죄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를 존경하며 살아온 그 사람의 모습에 저는 복수의 칼끝이 향할 곳을 잃은 듯 혼란에 빠졌어요. 이 사람은 아버지의 추악한 죄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저 순수하게 살아온 죄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제가 진실을 밝힌다면 아무 죄 없는 이 사람은 존경하던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몬 장본인이라는 사실에 무너질 것이 분명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잔인한 진실을 안기는 일이 과연 옳은 것인지 저는
또다시 깊은 갈등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한을 풀어야 한다는 사명과 그 사람을 지키고 싶은 마음 사이에서 밤새 피눈물을 흘렸어요.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어질수록 복수를 향해 들었던 제 칼끝은 자꾸만 무뎌지고 흔들리기만 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을 덮어두고 그 사람과 평범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하는 위험한 생각마저 들었어요. 허나 그럴 때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영정이 떠올라 저는 차마 복수를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랑과 복수, 그 어느 것도 온전히 택할 수 없는 잔인한 운명 앞에서 저는 하루하루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이 저를 따로 부르더니 서늘한 눈빛으로 저를 똑바로 쏘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 정체를 모두 꿰뚫어 보는 듯한 그 날카로운 눈빛에 저는 등줄기가 서늘해지며 온몸이 굳어졌어요. 그러고는 회장이 던진 한마디에 저는 그만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내가 그 옛날 누명을 쓰고 죽은 자의 딸이 아니냐는 회장의 서늘한 한마디에 저는 온몸의 피가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랜 세월 신분을 감추고 접근했음에도 노회한 회장은 어느새 제 정체를 모두 알아채고 있었던 것이에요. 복수를 위해 제 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며 회장은 차갑게 저를 몰아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발뺌할 여지도 없이 정체가 드러난 저는 끓어오르는 증오를 더는 감추지 못한 채 그를 똑바로 노려보았어요. 당신이 내 아버지를 누명 씌워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이라며 저는 10여 년을 가슴에 묻어둔 그 한을 비로소 토해냈습니다. 회장은 잠시 흠칫하는 듯 하더니 곧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다 지난 일을 들쳐 무엇을 어쩌겠느냐 도리어 큰 소리를 쳤어요. 이미 죽은 사람의 누명 따위 증거도 없이 떠들어봐야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는 그 뻔뻔한 말에 저는 치를 떨었습니다. 허나 제가 그 측근의 자백과 증거를 이미 확보했음을 밝히자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지기 시작했어요. 당황한 회장은 곧 본색을 드러내며 제게 그 증거를 넘기고 조용히 사라지면 큰 돈을 주겠노라 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으로 아버지의 목숨값을 흥정하려는 그 파렴치한 모습에 저는 끓어오르는 분노로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제가 그 더러운 제안을 단호히 거절하자 회장은 곧 표정을 바꾸어 무서운 협박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행여 그 일을 들추면 저는 물론 사랑하는 제 아들까지 모두 파멸할 것이라는 그 서슬퍼런 협박이었어요. 회장은 자신의 권세를 동원해 저를 매장하고 아들에게서도 영영 떼어놓겠노라 잔인하게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다면 당장 이 집을 떠나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갈갈이 찢겼어요. 복수를 택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마저 무너뜨리게 되고 사랑을 택하면 아버지의 한을 영영 묻어야 하는 잔인한 갈림길이었습니다. 회장은 며칠의 말미를 줄 터이니 그 안에 결정하라며 비열한 미소를 띤 채 저를 돌려보냈어요. 그 저택을 나서는 제 다리는 후들거렸고 저는 끝 모를 절망에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버지의 한과 사랑하는 사람, 그 어느 것도 지킬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저는 밤새 흐느꼈어요. 평생을 벼려온 복수가 마지막 순간에 사랑이라는 덫에 걸려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저는 제 자신이 한없이 무력하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던 차에 제가 회장과 마주했다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이 영문을 몰라하며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느냐, 어째서 그토록 낯빛이 어두우냐 다그쳐 묻는 그 사람 앞에서 저는 끝내 입을 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말았어요. 그런 저를 끌어안으며 무슨 일이든 함께 이겨내자 다독이는 그 사람의 다정함에 저는 차마 견딜 수 없는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저를 다독이는 그 사람의 품에서 저는 더 이상 이 거짓을 이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회장의 협박대로 조용히 떠난다면 그 사람은 지킬 수 있겠으나 아버지의 한은 영영 어둠에 묻히고 말 것이었어요. 허나 진실을 밝힌다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존경하던 아버지의 추악한 죄 앞에 처참하게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어느 쪽을 택해도 누군가는 무너지는 그 잔인한 운명 앞에서 저는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괴로워했어요. 그러던 중 회장이 제 입을 막으려 은밀히 무서운 일을 꾸미고 있다는 것을 저는 옛 조력자를 통해 전해 들었습니다. 증거를 쥔 저를 그대로 두면 화근이 될까 싶어 회장이 사람을 시켜 저를 해치려 한다는 것이었어요. 심지어 그 측근마저 회장의 손에 영영 입을 닫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에 저는 더는 머뭇거릴 수 없다 여겼습니다. 이대로 시간을 끌다가는 어렵게 잡은 진실마저 또다시 그 권세에 묻히고 말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마침내 사랑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누명을 세상에 밝히기로 모진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것이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지께 그리고 평생 죄인의 자식으로 손가락질 받아온 제게 지켜야 할 마지막 도리였어요. 설령 그 진실이 사랑하는 사람과 저를 영영 갈라놓는 칼이 된다 해도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억울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만은 제 입으로 모든 진실을 털어놓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제게서 직접 진실을 듣고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며칠 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조용한 곳으로 불러내어 마주 앉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제 표정에 그 사람의 얼굴에도 어느새 긴장이 어리기 시작했어요. 저는 차마 떨어지지 않는 입을 열어 제가 10여 년 전 누명을 쓰고 죽은 그 직원의 딸임을 비로소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수를 위해 이 호텔에 들어왔고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했던 모든 진실을 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털어놓았어요. 제 고백을 들은 그 사람의 얼굴은 점점 핏기를 잃어갔고 두 눈에는 충격과 배신감이 가득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 없다며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제 말을 거듭 부정했어요. 허나 제가 확보한 증거와 측근의 자백을 들이밀자 그 사람은 끝내 비틀거리며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평생 존경하던 아버지가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였다는 진실 앞에서 그 사람은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절망에 찬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던진 한마디가 제 가슴을 갈갈이 찢어놓고 말았습니다. 그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을 향한 거짓이었느냐 묻는 그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차마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다가간 것은 사실이나 그 사람을 사랑한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저는 눈물로 호소하고 싶었어요. 허나 거짓으로 시작된 그 사랑을 이제와 무슨 말로 변명한들 그 사람에게 닿을 수 없으리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몸을 떨던 그 사람은 끝내 제게서 등을 돌린 채 비틀거리며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홀로 남겨진 저는 사랑도 복수도 모두 잃어버린 듯한 절망의 그 자리에 무너져 오열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은 며칠을 두문불출하며 존경하던 아버지의 죄와 사랑하던 사람의 거짓 사이에서 깊은 고통에 빠져 있었어요. 저 또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토록 잔인한 진실을 안겼다는 죄책감에 매일같이 피눈물을 삼키며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 침묵 끝에 그 사람이 마침내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헬쑥하게 야윈 얼굴로 나타난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자신이 모든 진실을 확인했노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직접 따져 물은 끝에 회장이 10여 년 전 제 아버지를 누명 씌운 모든 죄를 마침내 시인했다는 것이었어요. 평생 의롭다 믿어온 아버지가 실은 무고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가해자였음을 두 눈으로 확인한 그 사람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대신 빌며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아버지가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었으니 무슨 낯으로 저를 마주할 수 있겠느냐며 그 사람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죄를 바로잡기 위해 자신이 직접 모든 진실을 세상에 밝히겠노라 비장하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회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겠다는 그 사람의 결심에 저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며칠 뒤 그 사람은 자신의 손으로 회장의 죄상을 낱낱이 세상에 공개했어요. 평생 쌓아 올린 부와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회장은 결국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오랜 비리와 조작이 만천하에 드러난 회장은 법의 심판을 받아 모든 권세를 잃고 쓸쓸히 추락하고 말았어요. 마침내 10여 년 묵은 아버지의 누명이 벗겨지고 그 명예가 온전히 회복되는 순간이었어요. 오래도록 가슴에 묻어둔 한이 비로소 풀렸음에도 저는 어쩐 일인지 조금도 기쁘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았다는 안도감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제 손으로 무너뜨렸다는 슬픔이 제 가슴을 더 무겁게 짓눌렀어요. 복수는 이루었으나 그 대가로 사랑하는 그 사람과 저 사이에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이 가로놓이고 말았어요. 진실이 모두 밝혀진 그날 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저를 찾아와 나직이 건넨 한마디에 저는 끝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저를 찾아온 그 사람이 나직이 건넨 한마디는 이제 그만 서로를 놓아주자는 이별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제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아넣은 이상 두 사람이 함께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평생의 상처가 될 뿐이라는 것이었어요. 그 사람을 마주 볼 때마다 제 아버지의 죽음이 떠오를 것이요. 저를 마주 볼 때마다 그 사람은 아버지의 죄를 떠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너무도 사랑하기에 도리어 함께할 수 없다는 그 잔인한 진실 앞에서 저는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 사람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저는 차마 그 손을 놓고 싶지 않아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복수를 이루면 후련할 줄로만 알았던 제가 정작 손에 쥔 것은 텅 빈 가슴과 잃어버린 사랑뿐이라는 사실이 비참하기만 했어요. 그 사람 또한 저를 향한 마음을 끝내 접지 못한 듯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으로 제 뺨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닿는 그 마지막 순간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붙들었어요. 이대로 그 사람을 보내면 다시는 만날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기에 저는 그 손을 붙잡고 매달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습니다.
허나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그 모진 운명의 강은 두 사람의 사랑만으로는 결코 건널 수 없는 것이었어요. 서로를 위하는 길이 결국 헤어지는 것뿐이라는 그 잔인한 결론 앞에서 저는 끝내 그 손을 놓아주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저를 깊이 끌어안았다가 천천히 등을 돌리는 순간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에 휩싸였어요. 멀어져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차마 소리내어 부르지도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평생을 벼려온 복수를 이루고 아버지의 한을 풀었음에도 저는 그 대가로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랑을 잃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텅 빈 가슴을 안고 그 사람이 없는 적막한 나날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호텔을 떠나 멀리 자리를 옮긴 저는 새로운 곳에서 무너진 삶을 조금씩 추슬러 나가려 안간힘을 썼어요. 다만 문득문득 그 사람의 다정한 미소와 따뜻한 눈빛이 떠오를 때면 저는 주체할 수 없는 그리움에 가슴이 사무쳤습니다. 서로를 너무도 사랑했으나 끝내 함께할 수 없었던 그 모진 인연이 저는 두고두고 가슴에 사무치게 아렸어요. 그 사람 또한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으리라 생각하면 저는 한없이 마음이 시려왔습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었기에 더욱 애틋했던 그 사람을 저는 차마 가슴에서 지워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계절이 몇 번이고 바뀌는 동안 저는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홀로 긴 시간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진 지 어느덧 여러 해가 흐른 어느 비 오는 날 저는 우연히 그 사람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죄를 대신 속죄하듯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조용히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여전히 혼자인 채로 그 사람 또한 저를 가슴에 묻은 듯 새로운 인연을 만들지 않고 있다는 소식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서로 다른 곳에서 같은 그리움을 안고 살아가는 두 사람이 저는 못내 애처롭고도 안타까웠어요. 그날 추적추적 봄비가 내리는 거리를 우산도 없이 걷던 저는 문득 익숙한 한 사람의 모습에 그 자리에 우뚝 멈춰 서고 말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조금은 야위었으나 여전히 다정한 눈빛을 간직한 그 사람이 빗속에 우산을 든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처음 만난 그날처럼 그 사람이 말없이 다가와 비를 맞고 선 제 머리 위로 가만히 우산을 씌워주었습니다. 좁은 우산 아래 어깨가 맞닿을 듯 다시 마주선 그 순간 저는 지난 세월이 무색하게 가슴이 거세게 뛰는 것을 느끼고 말았어요. 빗방울이 우산을 두드리는 소리만 가득한 가운데 우리는 한참이나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그리움이 여전히 두 눈에 가득했으나 우리 사이에 가로놓인 그 모진 운명만은 조금도 변하지 않은 채였어요. 그 사람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 단 하루도 저를 잊은 적이 없노라 나직이 고백했습니다. 저 또한 그 사람을 한순간도 잊지 못했노라 답하면서도 우리는 끝내 서로에게 다가서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너무도 사랑하지만 함께할 수 없는 그 잔인한 운명을 두 사람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제게 부디 어디에서든 행복하게 살아달라는 따뜻한 인사를 건넸어요. 저 또한 눈물을 머금은 채 그 사람의 앞날에 평안히 깃들기를 진심으로 빌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제 손에 가만히 쥐어주고는 빗속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돌리고 말았어요. 처음 사랑이 시작되던 그 우산이 이제 마지막 이별의 우산이 되어
제 손에 남겨진 것이었습니다. 빗속을 홀로 걸어 멀어져가는 그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조용히 눈물을 삼켰어요. 서로를 가슴에 영원히 묻은 채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것은 사랑이 언제나 이루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그럼에도 그 사랑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서예요. 비록 함께하지 못해도 서로의 가슴에 영원히 남아 행복을 비는 그 마음 또한 또 하나의 애틋한 사랑이라 저는 믿습니다. 빗속에 남겨진 그 우산을 펼쳐든 채 저는 오늘도 그 사람을 가슴에 묻고 묵묵히 제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지금까지 사랑과 복수의 갈림길에서 모든 것을 잃고도 끝내 서로를 그리워한 두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듭니다.